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이산화탄소. 네, 물이나 포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요. 가스기들은. 아셨죠? 제가 암기하는 포인트들만 잘 암기해 두시면 대부분 다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CO2 소화약제의 성질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CO2 소화약제는 상온에서 기체래요. 그죠? 상온에서 기체. 그러니까 기체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기체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때 상온에서 20도지만 실제 저장할 때는 기체로 저장하면 약재 용기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장하냐면 액화시켜 저장을 합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액화 저장이 기본이에요.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가스 비중이 공기를 1이라고 봤을 때 1.53이래요. 즉 공기 분자량이 29잖아요. CO2의 분자량은 44거든요. 그럼 나눠주면 이게 몇 배? 한 1.5배 정도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스 비중은 한 1.53배 정도로 무겁대요. 더 무겁게 찐 누르는 거죠. 위쪽에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무색무취래요.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뭐도 없어요. 냄새도 없는 거죠.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고 가연성이나 부식성도 없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연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그 자체가 독성이 없다 그랬죠. 거의.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성이라고 하면은 200 미만을 보통 얘기하는데 얘는 5000ppm까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독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약간 그 자체의 질식 또 다른 가스를 흡입시킬 수 있게 얘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요거 호흡속도 증가,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저온으로 고체화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결국 고체 이산화탄소죠. 고체 이산화탄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가장 주소화 효과는 뭐래요? 질식입니다. 질식. 근데 질식과 약간의 냉각 효과가 있대요. 약간의 냉각 효과. 근데 주소화 효과는 뭐가 맞아요? 질식이 맞습니다. 산소 농도를 21% 산소 농도에서 15% 이하로 떨어뜨려주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의 냉각도 있다. 그래서 이게 증발 담률이 이 정도 된대요. 물은 얼마였어요? 539였죠. 그러니까 그 539보다는 약간 미미하지만 그래도 있다. 그리고 보통 유류화재나 전기화재에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전기화재에서 사용하죠. 보통. 왜냐하면 얘 자체가 비전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특징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 성질이나 또는 이제 상태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조금 더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어차피 요게 고체예요. 액체고요. 요게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20도죠. 우리 상온이. 그리고 대기압이 1atm이죠. 여기가 압력이거든요. 여기가 온도예요. 그럼 평상시에 뭐 상태로 있어요? 지금 기체. 상온 상압 상태에서는 보통 기체예요. 이산화탄소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압이 되든, 그죠? 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저압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고체 또는 액체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죠? 여기서 저압이 되고 고압이 돼버리면 점점 이쪽으로 가겠죠. 또는 뭐 저압만 쭉 시킨다? 그러니까 저압이 아니고, 죄송해요. 저온이죠. 저온. 미안해요, 여러분들. 저온. 저온을 쭉 시키면 언젠간 또 고체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변화가 된다는 거지. 내가 압력을 높이든 또 온도를 낮추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어디에 저장할 때? 저장 용기에 저장할 땐 기체를 액화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르고 고압으로 하고 또 이제 약간 이제 온도를 또 저온으로 맞춰주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액화가 되는 거야. 액화. 기체가 액화. 또는 고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걸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하죠. 승화를 시키려면 저온을 쭉 유지를 시켜주면 언젠간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압력을 조금 더 높여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근데 이산화탄소가 다른 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가 보면 삼중점이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임계점이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중점 포인트는 굳이 모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삼중점은 그냥 삼상이 공존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연력 확정 평형 상태로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요 임계점 있죠. 얘는 한번 보시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액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약간 구분 지을 수 있는 최대 온도 압력 한계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온도가 한 31도? 압력이 73 at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 정도. 이게 예전에 가끔 시험 같은 데 가보면 얘 물어보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중점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3중점보단 조금 여러분들 주로 볼 게 임계점 정도 한 번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직 근데 저게 뭐 기출에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기출에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저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CO2 소화약제의 장점이 있죠. 장점. 그럼 CO2 소화약제 장점,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얘가 없대요. 이게 물은 오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해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물이 젖어 들어가게 되면은 종이 다 젖을 거고요. 맞습니까? 컴퓨터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오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되게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그리고 증발 잠열이 이 정도로 좀 큰 편이래. 그래서 열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대요. 그죠? 한 56 정도의 증발 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흡수한다. 근데 당연히 뭐보다는 물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얘는 냉각 효과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하셨죠?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기요. C급이 가능하다. 장기 보존이 용이하고 추운 지방 얼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부패와 변질 우려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잘 보십시오. 자체압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얘가 필요하지 않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얘를 밀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출용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애가 없어도 혼자서 어디까지 스스로 방어구역까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력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혼자 스스로 어디까지 나가더라? 스스로 방어구역까지 나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내가 누군가 밀어주지 않아도 나 혼자 평 하고 불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힘이 되게 세네요. 6번 BC급의 적응성이 뛰어납니다. 근데 보통 C급에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밀폐 상태에서 방출이 되면 A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A급 같은 경우는 약간 재착화 우려가 크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일단 밀폐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가스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카바를 쳐주면 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기체지만 가압을 하게 되면 쉽게 액화가 된다. 저장 용기는 뭘로 저장한대요? 그래서 액체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단점 보겠습니다. 인체에 질식 우려가 있대요. 동상 우려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한테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물은 젖는다고 해도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 않지만 얘는 질식이나 동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물에 비해. 그죠? 비싸고요. 드라이 아이스가 생성됐을 때 시야를 가리는 운무 현상. 그러니까 이 운무라는 게 뭐냐? 앞쪽에서 약간 증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증기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CO2 있죠, 여러분들. CO2 방사 영상을 보면은 이게 액체였다가 이제 나올 때 이제 다 뭘로 변하냐면 기체로 변하잖아요. 걔가 앞쪽을 쫙 가리면서 약간 진짜 안개 있죠. 진한 안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소독차 아세요? 소독차? 저 어릴 땐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 그 소독차 있죠. 그 소독차가 지나가면은 그 뒤에 뿌옇게
운무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독약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초 뿌리고 그만 뿌린다. 소화효과가 없어요. 2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1분 또는 7분 이렇게 법정 방사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1분이냐 7분이냐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법에 가보면 1분 동안 뿌리면 뭐 이제 보통 얘기하는 표면화제를 끌 수 있고 조금 깊은 화제, 심부화제 쪽에 갔을 때는 뭐 7분 동안 뿌려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것들 있다. 그런 게 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약간 설계농도 유지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왜냐면 이거를 설계농도 유지를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주면 재착화가 돼요. 재착화.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불꽃이 올라와요. 그래서 최소한 요 유지를 해줘야 되는 설계농도 유지 시간이라는 게 조금 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있대요. 자, 소화효과. BC급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A급은 이제 밀폐시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여기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질식 효과 있죠. 당연히. 그죠? 피복. 어차피 얘도 질식이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냉각. 그래서 보통 질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더 센 거죠. 질식이 더 센 거고 이 줄톰슨 효과가 CO2 소화 약제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냉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어예요. 고압으로 압축된 기체를 단열된 좁은 구멍으로 분출했을 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빨아들이는 현상을 그러니까 냉각하는 거죠. 냉각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줄톰슨이라고 얘기한대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소화 농도 및 설계 농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보면 소화 농도 또는 우리가 얘를 이론 소화 농도 또는 그냥 이론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질식 개념을 산소 농도가 21%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를 얘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몇 프로 이하로? 15% 이하로. 얘가 질식이죠.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질식을 시키기 위해선 자 지금 저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 안에 산소가 21%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21%의 산소 농도를 내가 몇 프로까지? 15% 이하까지 떨어뜨리고 싶대. 몇 프로 이하까지? 15% 이하까지 쭉 떨어뜨리고 싶대요.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뿌리죠. 그럼 뿌리게 되면 산소 농도가 21%에서 몇 프로까지? 15%까지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퍼센트를 몇 프로를 뿌려야 산소 농도가 21에서 15%까지 떨어지겠느냐? 걔 이름을 우리가 소화 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을 CO2 소화 농도 구하는 식을 21분의 자, 이 21이 평상시 산소 농도예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산소 농도는 문제에서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뭐 20%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셨죠? 21분의 21 마이너스 자 O2 여기가 15예요. 근데 이 O2는 평상시가 아니고 방출 후. 그럼 이게 15가 되겠죠? 곱하기 100. 그럼 여기가 몇 프로가 나오냐면 대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내가 이 공간 안에요. CO2를 몇 프로 뿌리게 되면 28%를 쫙 하고 뿌렸어요. 아셨죠? 그랬더니 산소 농도가 21%였던 게 몇 프로까지? 15%까지 뚝 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뿌려줘야 불이 꺼진다라는 거죠, CO2를. 원래 이 공간 안에 CO2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28%가 됐으면 여기 산소 농도는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15%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원래 21%였던 게 15%가 된 거죠? 근데 얘만 줄어드냐고.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질소가스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제가 공기 안에 질소가스가 몇 프로 있다 그랬어요? 혹시 까먹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꼭 알 수 있어야 돼. 질소가스 몇 프로? 79. 그죠. 79%. 79%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도 떨어지는 거지. 그럼 질소가스는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냐면 2개 더해서 2개 더하면 43% 정도 되죠? 43%에 57. 그죠? 요 정도 남아있는 거네.
맞죠, 여러분들? 요즘 덧셈이 잘 안 돼요. 나이 들었나 봐. 여러분들 예전에는 암산도 빠릿빠릿하고 그랬는데 이게 맞나?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가 무슨 소화농도라고요? 이론 소화농도.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공간 안에다가 어떤 공간 안에 여기다 CO2를 뿌렸을 때 28%를 뿌렸대요. 예를 들어. 근데 28%가 전체가 여기 100%다 순수하게 뿌려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내 말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창문도 있을 거고 이게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 틈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가스가 바깥쪽으로 새어나갈 거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20%를 가산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는 농도다. 무슨 농도요? 설계 농도. 됐죠? 그래서 20% 보통 가산을 해요. 20%. 요걸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가 20%예요. 원래는 더 하죠. 원래 더 해요, 여러분들. 근데 최소가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계 농도 구하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보통은 요 이론 농도 구하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15, 뭐 예를 들어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 문제 요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최적이 이렇게 있대.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가 이제 방호구역의 최적이겠죠. 이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가스를 뿌려요. 가스. 아셨죠? 이 가스를 뿌렸을 때 이 가스의 최적을 CO2 최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뿌려진 CO2 최적을 구하고 싶다, 농도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방호 최적에 CO2 최적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 안에. 맞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뿌려진 CO2 최적만 100분율을 계산하는 거야. 곱하기 100해서. 그럼 이것도 뭐가 나온대요? 퍼센트.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공식인데 얘는 최적을 가지고 구한 거고. 맞죠? 그래서 이 공식은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의 20% 가산을 하더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얘는 뭐냐? 이 공식은 이거는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고 뭐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최적. 이건 퍼센트가 아닙니다. 최적이에요. 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 그 얘를 구할 때 얘가 있어야 된대. 얘. 이것도 똑같아요. 방출 후의 산소 농도예요. 자, 한번 그냥 체크 정도 하십시오. 하셨죠? 방출 후의 산소 농도분의 21 마이너스 방출 후의 산소 농도 곱하기 그 방호구역의 뭐? 최적을 곱해주면 이산화탄소에 뭐가 나온대요? 최적값이 나온답니다. CO2의 최적값이 나온대요.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그냥 지금은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문제로 이런 걸 내거든요. 모의고사 때. 또는 이제 문제풀이 뒤로 가면은 그때 또 내니까 그때 여러분들 까먹지 않고 메모해 두셨다가 뭐 그때 까먹으셨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갈 필요가 있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야 하셨죠. 부피 퍼센트가 아니고 메타 삼승 자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챕터 이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간단합니다. 가스계는. 자, 할론입니다. 할론. 근데 할론은 현재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쌩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아니요. 시험 문제는 나와요. 아셨죠? 기준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셔야 돼. 아셨죠?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그러면 이 할론 소화 약제는 먼저 뭘로 만들어지는지 할로겐족 원소. 우리가 7족 원소로 만든대요. 이런 애들. 이 세 개를 가지고 보통 만듭니다. 거기다가 얘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얘의 수소 원자와 자리를 바꾼다. 이 치환이 서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바꾼다. 서로 자리를 바꿔서 만들어진 소화약제를 얘기한다. 근데 이게 메탄이나 에탄과 같으면 안 되겠죠, 성질이. 왜냐하면 메탄, 에탄은 가연물이고
할로는 소화 약제잖아요. 절대 같으면 안 된다. 자리만 바꾸는 거지. 자리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요게 같다라고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고 얘가 잘못된 보기였어요. 아셨죠? 그리고 옳은 걸 찾아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보기로 한번 나왔었으니까 같다가 아니다. 같지 않다. 자, 소화약제 종류 및 성질. 먼저 얘부터 외워야죠. 종류부터. 요거는 꼭 외워야 돼. 1301, 2402, 1211. 아셨죠? 1301, 2402, 1211. 먼저 얘부터 외우세요. 1301, 2402, 1211. 특히 요거. 왜냐하면 보통 얘를 사용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은 더 이상 사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용 안 하고 생산되기 전에, 생산 안 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2402나 111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특히 2402는 독성 때문에 더더욱 사용을 안 해요. 아셨죠? 일단. 자, 그럼 얘를 1301, 2402, 1211을 세 개를 꼭 외워두시고 이 세 개의 명명법을 저하고 같이 볼 건데 먼저 이 순서를 보십시오. C, F, C, B. 요게 탄소, 불소, 요게 염소예요. 그리고 얘가 브롬. 요 순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1, 3, 0, 1, 2, 4, 0, 2, 1, 2, 1 쓰게 되면 얘의 분자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에 F3에 얘는 없고 브롬.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메탄이나 에탄에서 치환을 한다 그랬죠. 수소 대신에. 근데 얘는 지금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4개죠. 그럼 이 수소가 떨어지고 그 4개에 얘네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3개, 1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소 너 나가! 그리고 불소랑 누가 붙은 거야? 얘는 브롬이 붙었네. 4개가. 왜냐하면 탄소 다리가 제가 몇 개라 그랬어요? 4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탄소 다리 4개에 얘네들이 서로 치환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분자식이 CF3BR이에요. 그럼 얘는 메탄에서 또는 메테인에서 치환된 애입니다. 자, 분자량이 얼마냐면 149래요. 그 이유, 이것 때문에. 원자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것도. 그럼 12 더하기 여기다가 80을 더하는 거죠. 그죠? 브롬이니까. 하면은 요 149가 나와요. 자, 다음 240입니다. 그럼 얘는 탄소 2개, 불소 4개. 그죠? 그리고 염소 없고 브롬 2개. 그럼 보면은 얘죠. 이렇게 되죠. 탄소가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탄소 2개. 그럼 탄소가 2개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 에탄 있죠. 에테인 쪽에서 치환이 된 거죠. 왜냐하면 탄소가 2개에 수소가 6개죠. 그럼 이 수소 6개 대신에 할로론소가 들어간 건데 그럼 이 할로론소가 6개여야죠? 6개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에테인 쪽에서 치환한 원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테인 쪽에서 치환한 어떻게 보면 약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1, 2, 1, 1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탄에서 치환한 거겠죠. 왜냐면 여기 4개잖아요. 그죠? 4개고 그죠? 탄소 하나니까. 그 얘 혼자 에테인에서 치환한 원소네. 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니까. 밑에 또 나오니까.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분자량 값 한번 구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특징도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처음에는 이 종류랑 분자식 있죠. 이 분자식부터 외우세요. 그리고 어디서 치환된 애들인지 메테인에서 치환되는지 아니면 에테인에서 치환되는지 또는 에탄에서 메탄에서 그죠? 그리고 약제별 특징을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1부터 볼게요. 1301
왜냐하면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특징으로 나왔거든요. 1301부터. 자, 얘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분자식이 이렇다라고 했고, 상온, 상압에서 얘는 기체네요. 그죠? 원래 기체, 가스니까, 기체겠죠? 상온, 상압에서. 그래서 상온, 상압. 여기서 기체래요. 그리고 무색무치 비전도성이 CO2랑 비슷하죠. 그죠? 무색무치 비전도성. 그러니까 결국은 C급. 그리고 액화시켜 보관을 하고요. 5.14배 무겁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아까 분자량이 149였거든요. 29로 나눠주면 이게 5.14배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얘가 열분해가 되면 미량의 독성물질 불화수소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이게 뭐 안전성은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대. 얘가 나온다고 해서 되게 조금 극소량 나온대. 극소량. 그죠? 그리고 요거 잘 보십시오. ODP가 14로 크다. 자, 이거를 사용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얘입니다. 얘. 오존 파괴 지수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게 지구한테 안 좋은 거야. 아셨죠? 누구요? 지구를 아프게 한대. 요즘 너무 큰 이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이게 왜냐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나는 한 30년 살다가 가겠지만 30년은 살까 모르겠네.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40인데 이제 30년 살면 이제 70인데 그죠? 뭐 30년 살면 좋은 거고 뭐 그 이상 살면 더 좋고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딸들이 이제 살 지구가 계속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웬만하면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다녀요. 나부터 한번 실천하자. 그래놓고 배달 음식은 그렇게 시켜먹는. 농담이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일단은 왜냐면 배달 음식 시키면 그 일회용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많이 나오긴 하더라. 여러분들 시키면 플라스틱이 4-5개? 4-5개? 뭐 4-5개가 뭐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족발을 한번 시켜 먹었는데 그 소스, 그죠? 소스 용기랑 반찬 용기랑 또 족발 용기랑 다 플라스틱이더라고. 하여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하여튼 결국은 안 좋다라는 거야. 이게 지구한테 요즘 안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할론이라도 쓰지 말자. 안 그래도 안 좋은 물질이 많으니까 할론이라도 쓰지 말자. 근데 이제 할론을 쓰면 얘가 너무 크대. 그래서 뭐를 너무 많이 시킨대요? 오존층 파괴를 너무 많이 시킨대요. 아셨죠? 여기 14래. 예전에 이거 잘 나왔거든요. 14. 14. 그러니까 이게 1301이 독성은 되게 약해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 그래서 많이 쓴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안전하니까. 근데 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약제 방사 시에 충분한 자체 증기압을 가지고 있으나 방사압이 온도에 따라 어떻대요? 불균일하대. 그러니까 균일하지 않대요. 방사압력이 뭐 예를 들어 뭐 1메가파스칼이면 1메가파스칼 그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 그래서 고온 시에는 압력이 증가하지만 약간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그 증기압이 떨어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혼자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건에서는 혼자 방호구역까지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커버치기 위해서 이 증기압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갑니다. 질소가스. 질소가스를 따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은 압력을 더 도와주는 거죠. 뒤에서. 질소가스가 뒤쪽에서 밀어줘요. 너 나가야 돼. 힘내! 하고. 아셨죠? 근데 얘도 이제 증기압을 약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출압을 조금 균일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계속 세게, 균일하게 잘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자체 증기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다음에 240이, 요거는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 얘 혼자 액체예요. 액체. 다른 애들은 다 기체예요. 이따가 보시면. 그리고 공기보다 9배 무겁습니다. 9배. 아셨죠? 그래서 얘가 아까 분자량을 구해보니까 얘가 200이 넘었어요. 260 이렇잖아요. 그럼 이 260을 29로 나눠주면, 그죠? 그리고 보통 국소 방출 방식으로 사용이 된대.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건 가스를 넓게 뿌리는 거고요. 국소 방출은
집중적으로 좁은 부분에 뿌리는 거거든요. 아셨죠? 근데 국소 방출 방식으로만 사용이 된대. 얘는 집중 방출 방식이야. 집중. 넓은 곳 말고 좁은.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사용을 안 합니다.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약재로 실제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유일하게 에테인에서 치환된 것이다. 나머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메테인 또는 메탄에서 치환된 것이고 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얘 오존 파괴 지수는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뒤쪽에 따로 넣어놨는데 6 정도 됩니다. 6. 얘 아까 14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좀 쉽게 보시려면 13 더하기 1이야. 13 더하기 1. 얘는 2 더하기 4. 6.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1211. 상온상압에서 기체래요. 기체. 무색무치 비전도성으로 공기보다 5.7배 무겁다. 그죠? 왜냐면 얘는 아까 분자량이 160 정도 됐었거든요. 낮은 압력에서도 쉽게 액화가 된대요. 액화 쉽대요. 비점이 마이너스 3.4도로 액상 저장도 가능하다. 다른 것들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액상 저장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애에 비해 조금 쉽다라고 되어 있고, 약재 방사 시에 자체 증기압이 크지 않아 질소를 가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질소 가압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한번 또 기출 지문으로 나와서 제가 따로 넣어 놓은 거고요. 네,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보통 요 1211은 우리가 소화기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소화기. 자, 뒤에 가보면 약재별 물리적 성질 비교 나와 있죠? 그럼 여기 가보면 뭐 이거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비점 같은 정도, 이런 거,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여기 ALT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얘가 대기권 잔존기간이라는 건데, 요게 대기에서 남아있는 기간, 이게 길면 길수록 좋을 게 없어요. 이 대기에서 남아있는 기간이 길면 얘가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대기권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1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수치가 이게 엄청 크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상태가 여기 기체래요, 기체. 기체, 액체. 아까도 얘기했죠. 상온상압에서 얘기 20도, 그죠? 오존 파괴 지수 요거는 암기. 예전에 잘 나왔어요. 14, 2, 6. 그래서 요게 대략 14 더해서, 그죠? 14. 요거는 2개 더해서 6. 1211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2 정도 보시면 되니까 요거 2. 두 번째 자리 가져와서 그냥 2 정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밀도 나와 있고 뭐 증기 비중 5.1배, 5.7배, 뭐 9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소화 능력 비교. 요거는 이게 막 절대적으로 막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보통은 얘가 제일 세대. 이것만 알고 계세요. 하셨죠? 얘가 제일 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2402와 12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고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그렇대요. 한 3배 정도?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1301이 제일 세다. 자, 할론 소화약제 소화작용, A급 밀폐, BC급 적용, 적응성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A급은 밀폐 시행 가능하나 보통은 여기서 사용합니다. 얘도. C급에서. 그리고 얘는 주소화 효과가 부촉매예요. 꼭 알고 계세요. 할로는 부촉매예요. 그리고 질식도 있고 냉각도 있어요. 여기도. 아셨죠? 질식 냉각도 있지만 가장 센 게 뭐라고요? 부촉매입니다. 가장 센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촉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얘를 억제할 수 있다. 할론 약제는 보통 얘가 제일 세다. 이름이 뭐다? 부촉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식과 뭐가 와요? 냉각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더 센 건, 뭐 더 센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질식과 냉각 보시고 세 개 중에 제일 센 건 누구라고? 부촉매라고, 부촉매. 질식과 냉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질식과 냉각도 있고요. 할론 소화약제의 장점, 단점 나와 있습니다. 자, 장점 읽어보겠습니다. 화재 진하고 깨끗하대요. 부촉매 작용으로 억제 효과가 크다. 주소화 효과. 비전도성이므로 전기 화재에 유효하다. 변질 및 분해가 없다. 저농도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식할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조그만 농도에도 아까 3배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CO2에 비해 약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점, 고가.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물 건너오니까.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존층 파괴라던가 지구온난화는 뒤에서 저하고 같이 할 거고, 자, 기타 내용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전기 음성도 순서와 부촉매 효과 순서가 나와 있는데 요 정도. 근데 이 부촉매 효과 순서가 독성도 같이 한대요. 그래서 여기 요드라는 애가 부촉매 효과도 제일 좋지만 독성도 제일 세대. 그래서 얘를 약제에 넣지 않습니다. 1301, 2402, 111을 보면은 얘가 약제에 들어가 있지 않죠. 맞죠? 약제 주성분으로 얘를 쓰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요 역순으로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결합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력이다. 결합력이다. 그리고 소화 효과. 요게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 1301이 제일 세고, 그죠? 1301이 제일 세고, 1301이 제일 세고, 앞에 가보면, 앞에 여러분들 우리 아까 표 있었잖아요. 거기 가보면 2402. 그 다음 뭐? 1212. 진짜 여기 순서가 반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반대로. 요거 하나 좀 체크 좀 해두시고. 예,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아셨죠? 근데 뭐 이걸로 시험제가 나오진 않아. 특히 대소관계론 시험제 안 나오고 이게 제일 크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소화효과가. 아셨죠? 이 정도 보시고 오존 파괴지수 순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ALT라는 게 있었죠? 어떤 물질이 방사됐을 때 분해되지 않은 채로 거기에 계속 껴있는 기간. 요게 길면 길수록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존 파괴지수와 지구온난화 지수. 오존 파괴지수는 얘를 파괴하는 능력이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어떤 지수겠죠. 근데 얘를 이제 봤을 때 뭐를 비교로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 물질을 알고 계세요. 기준 물질. 오존 파괴 지수는 뭐하고? CFC12라고 어떤 물질을 비교했을 때 걔네들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비교하는 거래, 서로. 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얘 이름이 뭐냐면 프레온. 아셨죠? 이 프레온 가스가 파괴하는 오존량과 뭐 예를 들어 1301이 파괴하는 오존량, 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요게 14배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전에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거를 물어봐요, 보통.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뭐냐. 그럼 보기 1번에 CFC11, 2번에 CFC12, 3번에 CFC13 이런 식으로. 또는 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ODP가 0.05래요. 그죠? 근데 지구온난화는 누구와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 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험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 뒤쪽에 있는 기타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제가 뒤로 그냥 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약제별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한론도 요 정도, 이산화탄소도 지금은 한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한론을 제가 못 쓴다 그랬죠. 그럼 한론 대신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얘입니다. 그럼 한론을 못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얘는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시키지 않는 약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한번 마저 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차피 뒤에 이제 할로겐 화합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개도 마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